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데일리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언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3일 4일 지난주 금토 양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결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할 것 없이 몽땅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상대했을 때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일, 5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충청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대구 경북과 강원,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위기라 그래갖고 이제 1차 선거에는 한 60만 명 되죠. 결과가 12일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세는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데일리언과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선거인단들은 이건 아닌데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9월 15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여론조사 80에 책임당원 20 여론조사 해갖고 당심 20 국민 여론조사 80 해서 1차 컷오프에서 12명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선관위에서 그와 같이 결론이 났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껄쩍지근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즉 이른바 본경선 가서 이렇게 경쟁력으로 조사하겠다 하니 조금 껄쩍지근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할 거 없이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교적 흡족한 편이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홍준표 좀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약진세가 두드러지죠. 저는 그 부분 상당 부분이 역선택이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이재명, 홍준표, 이낙연을 붙여도 홍준표가 다 앞서요.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침 윤석열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야말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데 홍준표를 넣으나 윤석열을 넣으나 다 이길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정말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라고 있죠. 젊은 친구들 뒤에 타투하고 좀 당돌한 친구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멜빵 바지도 입고 나오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어제 저녁에 모 프로에 나와서 정말 전곡을 찝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윤석열 1인 독주 체제 노잼 재미가 없었는데 홍준표가 뜨니까 정말 재미가 있다 라고 하면서 유호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론조사 언론과 여론조사가 홍준표 띄우기에 재미를 붙인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동훈 대변인 선임하고 그 언저리 부분에 너무 조선일보에만 이른바 빨대를 갖다가 꼽고 그 양자만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 좀 조선일보를 제외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를 비롯한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은 대서특필 내지는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의도적으로 홍준표 처음에 이제 최재형을 띄우다 최재형이 영 안 되니까 요즘 홍준표가 어쨌든 자기가 일정 부분 역선택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일정 부분 차고 올라왔던, 그래서
드디어 이낙연을 꺾고 전체적으로 뭐 1, 2등은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투고 이낙연이 그동안 부동의 3등이었는데 이낙연을 제치고 홍준표가 3등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 응답자들도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뭐 역선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전체를 물어봤을 때는 홍준표에게 몰표를 몰아주고 또 양자 대결 구도에서 그동안 뜨뜻미지근하게 홍준표를 바라보았던 중도 보수 유권자들도 윤석열을 빼고 예를 들어 홍준표 대 이재명 또 홍준표 대 이낙연 하면은 표를 왕창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윤석열 대 이재명은 가상 대결입니다. 윤석열 47.1, 이재명이 38.5입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났죠. 또 윤석열 대 이낙연 어떨까요? 윤석열 47.2, 윤석열의 변함이 없습니다. 47.1이나 47.2나 거기죠. 이낙연은 40.4.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때보다 거의 2%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최소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재명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참 민주당 선거인들 헷갈리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경우를 한번 보죠. 홍준표 의원, 이재명 지사 가상 대결 벌였더니 홍준표 46.4, 이재명 37.7.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의 표차나 홍준표, 이재명의 격차나 거의 비슷합니다. 즉 홍준표로 가도 이재명을 갖다가 오차범위 언저리에서 꺾을 수 있고 윤석열을 가도 오차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서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 이낙연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가장 좀 아리까리합니다. 홍준표 43.3 확 떨어져요 갑자기. 이낙연 40.0 이거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자기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이 나왔을 때 가장 승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계속 어떻게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세는 좀 정체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 쪽에서는 윤석열을 갖다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 모든 것을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 올려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송영길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 또 박범계 법무장관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야말로 고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또 지금 김웅 최초의 문제적 인물이었던 김웅은 계속 지금 아리까리한 이야기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금 보면 죽도 밥도 아닌 도대체 보면 이 양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저쪽 어느 다른 당 국회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윤석열한테 계속 좀 불리한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래도 검사 출신답게 나중에 자기가 트집 안 잡힐 정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없게 아주 교묘하게 흔한 이야기로 윤석열 총장을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좀 화가 잔뜩 나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마구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이번에 낙마시키지 못하면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집권당 대표, 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모든 지금 이른바 김어준을 비롯한 그들 언론들 나서서 윤석열을 조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 내에서도 저 이준석 대표도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거기에다 보면 유승민, 대변인인 김웅 계속 오늘도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오히려 의혹을 점점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씨가 좀 가라앉을만 하면은 바람을 불어서 또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또 손준성 검사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나중에 손준성 검사를 갖다가 감찰을 하던, 손준성 검사를 갖다 수사를 하던, 그 양반 손준성 검사에 뭐 텔레그램으로 뭘 보냈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 손준성 검사의 스마트폰을 갖다가 포렌식 해보면 실제 그걸 김웅한테 보냈는지, 이른바 고발장, 그래서 고발장을 보내서 고발을 갖다가 이른바 의뢰했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은 그 행위를 갖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이런 건 감찰을 하던 수사를 하면 다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래도 평생을 갖다가 검찰밥 먹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앞으로 그와 저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 뻔한데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거짓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 이러저러한 얼개를 갖고 그럴듯하게 엮어서 가짜뉴스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3인성우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없던 호랑이도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 공자의 가장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증자죠. 증삼이 어느 날 증삼 그 참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 어느 날 증삼 친구가 증삼 어머니에게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배를 짜고 있던 어머니가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와서 어머니 증삼이 사람을 찔렀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 번째 어떤 또 친구가 달려와서 어머니 증삼이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니까 증삼 어머니가 갑자기 짜던 배틀을 갖다 걷어차더니 담 넘어 도망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 배에서 10달을 갖다가 갖고 있었고 내 아들이 얼마나 보면 좀 착하고 도덕적으로 거의 도덕 군자인지 다 아는 그 어머니조차도 세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화들짝 놀라서 연좌되어서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잡아먹지 못해서 집권 세력 쪽에서, 당은 민주당대로, 또 법무부의 박범계 법무장관은 법무장관대로, 그 다음에 김어준을 비롯한 그들 나팔수들은 나팔수대로 또 페라가모의 생태탕을 마구마구 끓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엄호하고 보호해야 될 국민의힘에서는 안에서 권력투쟁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서 김웅민 같은 경우는 나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당에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당직자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삼각파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석 전후까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할 때까지 10월 8일까지죠. 버텨낼 수 있는 맵집이 있는가? 그 2차 컷오프까지 버텨내고 이들이 온갖 그야말로 흉계를 꾸며서 괴롭힐 때 버텨내고 드디어는 11월 9일 최종 본경선까지 뭐 결국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뭐 유승민, 뭐 최재형 정도겠죠. 최재형 요즘 하는 걸로 봐선 최재형이 낙마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낚아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윤석열의 우리가 맵집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이걸 갖다가 이 고난, 이 시련을 갖다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버텨낸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경우 저들이 또 집중적으로 아마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일단 잡아 가둬놓고 인질로 삼아서 윤석열을 괴롭히겠죠.
그런 걸 버텨낼 어떻게 보면 내공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결국 여기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또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또 캠프 내에서도 또 갑론을박 벌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아마 11월 9일 있게 될 최종 경선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데일리언과 여론조사 공정 결과에 따르면 설사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재명이 되었던 이낙연이 되었던 꺾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헷갈리는 거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도 헷갈리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선거인들이 정말 헷갈리겠습니다. 오늘 9월 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고맙습니다.